네, 오프닝 벨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 1 함께 볼 텐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지금 보니까 또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호주가 있습니다. 중국 기업에게 임대를 해준 다윈항 계약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계약이 맺어지게 된 걸까요? 네, 우선 그 다윈항이 어디 있는지 호주 지도로 봐야 되는데요. 네. 호주 지도에 보면은 호주 대륙의 중간쯤에 제일 북쪽에 있는 네. 데입니다. 그래서 이게 노던주인데 노던주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 135만 제곱킬로미터, 한반도가 한 20만쯤 된다 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7배쯤 되는 그런 주입니다. 근데 여기 네. 인구가 몇 명이 사는가 하면 네. 24만 6천 명밖에 살지를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지역이 사막이거나 사바나, 그러니까 열대 초원 지역으로 돼 있고, 더군다나 이 24만 6천 명의 인구 중에서도 대부분이 다윈시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60%가 다윈에 사는데 다윈의 인구가 14만 7천 명쯤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떤 세금이나 경제 규모가 없어서 굉장히 낙후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네. 이 노던주가 연방 정부한테다가 우리 지역 개발하게 예산을 좀 지원을 해달라라고 꾸준히 요구를 했지만은 연방 정부 입장에서 볼 적에 첫째 유권자 별로 없죠. 그렇죠. 악어만 많죠. 햇볕만 네. 뜨겁지. 그러니까 돈을 안 대줬던 겁니다. 그러다가 최근 선거에서 지역 정당이 다수당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니까 이 지역 정당이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했는가 하면은 다윈항을 갖다가 장기 임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임차 공고를 해서 입찰에 응찰한 업체가 3군데였는데 네. 그중에 한 곳 그러니까 랜드브릿지 그룹이라는 중국 기업이 임차에 당첨이 된 겁니다. 낙찰이 됐는데 금액이 얼마인가 하면은 미화로 3억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4천억 원이 넘는 돈에 99년 동안 임차해 주는 걸로 이렇게 계약이 됐던 겁니다. 네. 지금 보니까 99년 동안 3억 9천만 달러의 임차를 해주게 됐다라고 하셨는데 다윈항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도를 놓고 다윈항을 딱 보면은 다윈항이라는 데가 말하자면은 동남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 쪽 그리고 태평양 뻗어 나갈 수 있는 아주 중심적인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다윈항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처음 느꼈던 데는 영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영국이 이 동남아 거점으로 다윈항에 주둔을 하고 있었고 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 진주만 폭격하듯이 네. 다윈항을 폭격을 했습니다. 당시 한 200대 정도의 전투기를 동원을 해가지고 다윈항을 폭격을 했는데 네. 이 다윈항을 점령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동남아를 갖다가 확보하겠다. 그러니까 영국군의 발을 잘라놓은 그런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이 항구를 갖다가 랜드브릿지 그룹, 중국의 랜드브릿지 그룹이 인수를 하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다윈항의 조차는 중국의 1대1로 정책의 일환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랜드브릿지 그룹이라는 것 자체가 산둥성 시정부가 갖고 있는 자회사고 또 그 대주주 CEO가 예챙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공산당 간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떨결에 어떻게 본다면은 다윈항이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포함되는 그런 항구가 됐던 겁니다. 그렇다면 호주는 다윈항의 중요성을 전혀 몰랐다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몰랐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던주가 이 랜드브릿지 그룹하고 99년 임차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때 계약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영국의 해외투자청하고 그리고 국방부가 승인을 해줬다 그럽니다. 그런데 네. 계약 당시에 연방 재무장관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지금 총리 스콧 모리슨 네. 이 총리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허술하고 그 임대준들 뭐 큰 일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중요성을 갖다가 이 귀띔해 준 데가 어딘가 하면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이 오바마 정부 때였는데 네. 이거 큰일 난다 하고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 다윈항이라는 곳 자체에 미군의 해군 함정들이 정박을 수시로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인근에 미군 공군기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미군의 동태를 갖다가 중국이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호주 지금 지도를 조금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호주 맨 북쪽에 정중앙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다윈항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더 작게 보이면은 정중앙 북쪽에 놓여져 있고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면은 가까이에 다윈항을 위치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뒤늦게 다윈항에 임대차 계획을 무효화시키려고 한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호주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라는 신문인데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호주 정부가 이 99년짜리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할지 검토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가 뭐라고 설명을 했는가 하면은 호주 국방위원회가 국방부에 관련 내용을 문의를 했고 안보와 관련해서 문제가 없느냐라는 문의를 했고 현재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시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결국 호주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사실 호주가 작년이죠. 작년에 외국인 투자법을 개정을 했다 그럽니다. 네. 외국인 투자법을 개정을 하면서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정부가 안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거래 변경이나 새로운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치가 내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 해지까지 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지난달 21일이었죠. 그러니까 네. 호주의 남쪽에 있는 빅토리아주. 네. 빅토리아주가 중국하고 1대1로 사업과 관련해서 두 건의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이 협약을 갖다가 무효화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중국 입장에서 투자가 실행된 게 아니고 1대1로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호주의 빅토리아라는 주정부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그거를 호주 연방정부가 끊어버린 겁니다. 네. 무효화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중국으로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는 없지만은 사실 1대1로 정책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가장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그렇죠. 있는 대외 정책 아닙니까? 거기에 기스가 같다. 아하.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네. 중국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하고 호주의 갈등은 좀 더 심해질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 뭔가 하면은 사실 중국이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호주를 계속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호주를 괴롭히는 첫 번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적에 국제적인 중립적인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중국의 심기를 건드렸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중국이 호주에 대해서 계속 무역 제재를 한 걸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작년 성적표가 나왔는데 딱 보니까 아니 도대체 무역 제재한 결과가 이것밖에 안 돼라는 그런 아하. 내용이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호주의 중국에 대한 수출이 한 2%밖에 줄어들질 않았던 겁니다. 그 이유를 따져보니까 뭔가 하면 호주가 중국에 수출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품목이 철광석입니다. 철광석이군요. 전체 수출의 네. 한 60%를 차지를 하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호주 철광석을 대체할 만한 고순도의 철광석을 구할 수가 없고 아하. 다른 나라에서 갖고 온다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네. 호주 걸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했던 대로 와인이나 랍스타, 보리, 네. 쇠고기 이런 걸 가지고 호주를 괴롭혔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별로 약발이 안 맥혀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품목들은 다른 나라에서 대체해서 수입을 해갖고 다만 좀 크게 좀 타격을 입은 게 와인하고 랍스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 자체는 호주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는 않는 것이기 때문에 호주가 계속해서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강펀치를 날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미중 간의 갈등 외에도 중국과 호주 간의 갈등 문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바로 오랜만에 나오는 이슈인데요. 대만의 TSMC 소식입니다. 중국의 난징 공장에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 라인을 증설하기로 했다는 소식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23일 날 이사회에서 TSMC 이사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는가 하면 난징에 공장이 있습니다. 난징 공장에다가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 라인을 증설하자. 그래서 여기다가 3조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일단 대만 쪽에서 반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대만의 반도체 기술이 중국에 유출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대만의 반도체 인력들이 아무래도
중국 쪽으로 유출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만이 반대를 하는 그런 상황에 부딪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계획에 중국의 반발을 좀 사고 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네. 중국에 투자한다는데 중국이 왜 반발을 하겠느냐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중국이 이 TSMC의 난징 공장 증설에 대해서 일단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어. 하나는 TSMC가 미국에는 120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투자를 한다면서 우리는 고작 아하. 20억 달러냐? 네. 그러니까 한 27, 8억 달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존심 상해하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난징 공장에 증설한다는 공정 자체가 28나노급에 어떻게 본다면은 한 두세 대 정도 뒤처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아니 28나노가 들어와서 생산을 한다면은 28나노급을 생산하고 있는 중국의 중소 파운드리 업체들이 다 망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증설 계획을 갖다가 인가해 주지 마라 네. 하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 보기에 TSMC가 못마땅한 겁니다. 미국의 제재에 따라서 하웨이한테다가 반도체 공급 중단했죠.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왜 그 슈퍼컴퓨터 업체들 네. 파이티움이라든지 뭐 그렇죠. 하는 이쪽에도 반도체 공급을 중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TSMC가 상당히 못마땅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이런 분위기가 좀 삼성전자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세요. 어때요? 일단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반사적인 이익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아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안 공장에 대해서 삼성전자도 증설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 공정은 10나노급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중국으로 봐서는 앞서 있는 공정이기 때문에 TSMC의 28나노 공정에 비해 가지고 아, 삼성은 우리한테 신경을 쓰는구나 하는 그런 어떤 반사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이게 결국은 이 파운드리 쪽으로 삼성이 반사적인 이익을 또 갖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어디까지나 전망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하고 중국의 반도체 갈등이 심화되게 된다면은 지난번에도 한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일 큰 걱정은 뭔가 하면 중국에 반입하는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태클을 걸게 되면 결국 삼성 공장도 중국에 있기 때문에 삼성은 한국 업체지만 공장 자체는 중국에 있으니까 장비를 못 갖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공장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그렇겠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아직은 뭐 삼성한테 이익이다, 불이익이다라고 따지기에는 좀 빠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